2021년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취업 준비 즐겁게 합시다. 인싸 담당자 제이콥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금융권 기관들, 기업들을 한번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이 채용 설명회관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제가 대신해서 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이번 채용 설명회 관련해서 간단하게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채용 설명회는요, 먼저 기업들이 5분간 채용 설명회를 진행하고요. 이후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질문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Q&A 시간, 여러분들이 궁금할 만한 내용들을 제가 잘 긁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귀 쫑긋 세우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기업으로는요, 기술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예금보험공사,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입니다. 먼저 기술보증기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증기금 채용 설명회를 담당하게 된 인사부 김은선 차장입니다. 우선 기술보증기금 기관 소개를 먼저 드린 다음에 신입직원 채용 절차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을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지원기관입니다. 기술평가를 기반으로 기술력은 우수하나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들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하고 기술보증, 투자 등의 금융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그 밖에도 전문기술평가, 기술인증, 컨설팅, 기술이전, 기술보호, 지식자산 공제 등의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혁신을 위한 다양한 비금융 서비스를 함께 제공합니다. 기술보증기금은 1989년 4월 설립되어서 2021년 현재 창립 32주년을 맞았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급변하는 변화에 맞추어서 기술평가를 넘어 중소기업 기술혁신 전문기관으로 새로운 비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공정, 혁신, 협력 세 가지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술보증기금 조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부산 본점을 중심으로 전국 76개 영업망을 통해서 벤처혁신기업의 종합지원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술보증기금 인재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술보증기금은 융합형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이공계적 직무능력, 기업의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는 상경계적 직무능력, 기업의 회생과 재기를 돕고 채권 회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법학적 직무능력이 모두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의 직무능력을 갖추신 융합형 인재를 저희는 찾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술보증기금 채용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2021년 신입직원 채용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2020년 계획을 기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2021년 100명 규모의 신입직원을 채용합니다. 직무 분야에 따라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 전산, 채권관리로 나누어 채용합니다. 또 기술보증기금은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벤처혁신 종합지원기관으로서 박사, 변호사, 변리사 등도 함께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이나 성별, 연령에 제한이 없는 블라인드 채용으로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 직무의 경우는 최저기준 이상의 공인 외국어 성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채용 절차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용 절차는 완전한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되며 직무 역량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전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채용 일정은 7월 채용 공고를 시작으로 서류 전형, 필기 전형, 1차, 2차 면접 전형을 거쳐 입사하시는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기술보증기금은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금융공공기관으로 2021년 부산 지역 인재를 21% 이상 채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서류 전형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보증기금 서류 전형은 NCS 기반의 자기소개서 평가, 교육사항 및 자격사항 평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육사항의 경우는 기업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전공 지식 등의 교육사항을 평가합니다. 자격사항의 경우에는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직무 관련성과 취득 난이도 등을 고려해서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의 필기 전형은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직무수행능력평가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직업기초능력평가는 NCS 직무능력검사를 통한 객관식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직무수행능력평가의 경우는 각 모집 부분에 맞게 경영, 경제, 직무상한 논술평가로 진행됩니다. 기술보증기금의 면접 전형은 1차 실무자 면접과 2차 임원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1차 면접에서는 직무 관련 주제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는 직무적합성 면접, NCS 기반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심층적인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는 조직적합성 면접,
직무 관련 주제 중심의 토론 토의가 이루어지는 토론 면접, 이렇게 3가지로 진행됩니다. 2차 임원 면접에서는 지원자의 직업 기초 능력, 직무 수행 능력, 조직 적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2021년에도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기술보증기금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직무 역량을 키워나가실 인재분들을 모집하니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민금융진흥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소윤 대리라고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이렇게 채용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서 아쉬운 면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이 자리를 계기로 서민금융진흥원 채용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순서는요, 저희 기관 소개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채용 안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민금융진흥원을 하나의 키워드로 제시를 해본다면 서민금융종합상담기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16년 9월 23일에 설립이 되었고요. 서민의 생활 안정과 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출범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출범하게 된 배경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도 기관에 이제 다양한 서민금융 제도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제도들이 기관에 흩어져 있어서 비교하기 어렵다 보니까 서민들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그런 제도를 지원받기 어려운 구조였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기관들에 있는 이런 제도나 기능들을 한 곳에 이관을 해서 서민금융 지원 체계를 좀 종합적으로 구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저희 기관이 설립되게 되었고요. 저희는 설립된 지 올해로 약 5년 정도 되었는데요.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앞으로의 저희 기관의 역할 그리고 풀어나갈 과제들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주요 업무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3가지 업무 영역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가장 대표적으로는 금융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저금리 자금 지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마 서민금융진흥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영업을 대상으로 하는 미소금융, 그리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 햇살론, 그리고 고금리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세븐틴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라면 대학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뉴스를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제도권 금융이 어려운 청년들을 돕고자 하는 정책적인 취지에서 저희가 작년에 출시한 상품이고 올해도 그 공급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도 상품을 하나 출시를 예정인데요. 7월 7일부로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됨에 따라서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햇살론 세븐틴을 햇살론 15로 금리를 인하해서 7월 초에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정부 정책이나 또 금융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어떤 서민들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하나씩 이행을 해나가고 있고요. 또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들을 돕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획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융 지원만으로는 서민들이 실질적인 자활을 돕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비금융 지원 서비스도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금융교육, 그리고 자영업 컨설팅, 신용부채 컨설팅, 그리고 취업 지원 이러한 제도들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제도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저희는 전국에 50개의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시면 저희 기관의 상품이나 제도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의 제도까지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서민들의 상황에 맞는 상품들을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제안을 해드리는 상담을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서민분들이면 생업으로 인해서 센터에 방문하시기 좀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한 경우에는 1397 통합 콜센터를 이용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서금원 앱을 통해서도 이용이 가능하시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주요 업무에 대한 세부 사항들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는 저희 업무에 대한 내용이나 사업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들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혹시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본인이 하고 싶은 업무가 있다거나 아니면 관심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 어필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핵심 가치와 인재상에 대해 안내 드릴까 하는데요. 저희는 진심, 소통, 전문성, 윤리, 이 네 가지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네 가지 인재상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서민을 진심으로 공감을 하고 소통하려는 마인드를 중요시 여기는 편이기 때문에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실 때 좀 본인이 진심을 다하였던 경험, 그리고 소통을 하였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러한 부분을 잘 녹여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기업 소개에 대해서 소개를 마치고요. 이제는 채용 제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아쉽게도 저희는 이미 상반기 공고가 완료가 되고 또 채용이 완료된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하반기에도 공고가 진행될 예정이긴 하지만 저희가 아직 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아서 상반기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집 부문입니다. 저희는 일반직 기준으론 종합직과 전산직 두 개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요. 보통 이 구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부 업무 사정이나 또 사업 현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계획을 세우고 채용 계획에 반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자격 요건은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연령이나 성별, 학력 등 제한은 없으신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비수도권에 대한 추가 요건이라든지 아니면 결격 사유라든지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용 전형별 세부 내용인데요. 저희는 일단 서류 전형이라고 불리는 직무 적합성 평가를 통해서 경력사항, 교육사항, 자격사항, 그리고 직무 능력 및 자기소개 항목을 평가하게 되고요. 여기서 20배수를 선발하게 되는데, 필기 전형에 오시면 우선 NCS라고 불리는 직업 기초능력평가와 직무 수행능력평가를 보시게 되는데요. 그 전공시험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능력평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반기에는 그 전공시험을 선택해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종합직의 경우에는 경제, 경영, 법학 이렇게 세 가지 항목 중에 선택을 했었고, 전산직 같은 경우에는 전산 일반, 정보보 이렇게 두 가지 과목 중에 선택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서 5배수를 선발하게 되는데, 면접에 오시면 1차에서는 직무 기반으로 PT 면접을 보시게 되고요. 2차에서는 그 입사 지원서를 바탕으로 한 경험 면접, 즉 인성 면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으로 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변경된 사항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우선 비수도권 전형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전국에 50개의 센터가 있기 때문에 비수도권 전형으로 지원해 주시는 분은 본사뿐만 아니라 센터에서도 근무하실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대사항 중에는 청년 인턴 가점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체험형 청년 인턴제가 새롭게 신설이 되어서 그 수료하신 분들은 올해 가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신설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사회 형평적 가점을 확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는 저희 서민구매 상품 제도나 이용을 하신 경험자분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게 가점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거기에 한부모 가족, 북한 이탈 주민 등록자, 다문화 가족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을 추가해서 가점을 확대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혹시 이 부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원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대사항에 대한 내용은 여기 페이지에서도 자세히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구분별로도 우대 내용이 각각 다르고, 또 같은 구분일지라도 그 전형별로 우대 사항이 적용되는 부분이 다르니까요. 한번 지원해 주실 때 이 부분 잘 숙지해 주셔서 착오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요 FAQ는 화면을 통해서 내용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으로 저희 서민금융진흥원 채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세한 사항은 이따 Q&A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금보험공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금보험공사에서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하재용 서혁입니다. 지금부터 예금보험공사 채용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예금보험공사가 어떤 회사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하반기 채용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 제도를 운영을 하는 그런 공공기관입니다. 예금보험 제도라는 것은 금융회사가 평상시에 예금보험료를 그 예금보험공사에 납부를 하면 그 기금을 적립 운용하다가 어떤 위기나 파산 등으로 금융회사가 예금 지급 불능 상태가 오면 금융회사를 대신해서 예금자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공적 보험제도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러한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96년도에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설립되었습니다. 그 설립 목적은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설립돼서 창립된 지 25년 정도 되는 아직은 젊은 기업입니다. 이러한 이제 그 예금보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는 3가지 비전을 선포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안전한 예금, 두 번째는 따뜻한 금융, 마지막으로 행복한 국민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설립 목적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19년에 인재상을 새롭게 정립하였습니다. 그 인재상은 책임감, 소통, 전문성입니다. 이 인재상은 이제 채용을 준비하는 여러분들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저희의 채용 프로세스가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재인지 평가하는 과정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금보험공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평상시에는 금융회사로부터 예금보험료를 수납해서 그 기금을 적립 운용을 하고 있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융위기라는 것이 이제 발생하거나 금융회사의 부실이 발생을 하면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 그리고 예금보험기금에도 막대한 손실이 발생을 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건전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그 리스크를 상시 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융회사에 대해서 공동검사나 단독조사 등을 수행하기도 하고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건전 경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럼 금융회사가 부실이 되었을 때는 예금보험공사는 어떤 일을 수행할까요? 먼저 첫 번째로 부실화된 금융회사를 빠르게 정리하기 위해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부실 금융회사에 M&A를 주선한다던가 계약 이전을 한다던가 아니면 예금보험기금으로 출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투입된 기금을 저희는 이제 해소하는 역할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출자했던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해소하기도 하고 그 부실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 선박, 미술품 등 다양한 자산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21년도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에 저희 상반기 채용이 아직 진행 중이라서 하반기 그 채용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는 이제 금융일반, 해수조사, IT 부분에서 15명 정도를 지금 선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8월 중에 채용 공고가 올라갈 예정이고요. 9월 중에 필기 전형을 실시해서 12월에 입사할 예정입니다. 그럼 저희 채용 절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 필기 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류 전형에서는 교육사항, 자격사항, 경력사항을 정량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내용은 적부로만 이제 판단이 되고 그 면접 시 참고 자료로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필기 같은 경우에는 크게 3가지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NCS, 두 번째는 공통 과목, 요건 이제 회계 원리에 대한 기초 지식을 테스트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전공 시험에 대한 이제 그 비중이 가장 큰데요. 많은 그 지원자분들께서 공통 과목 그 회계 원리에 대한 부담감이 크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 채용 결과를 놓고 보면 그 채용 분야별로 이제 점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많이 염려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차 면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1차 면접은 3가지 면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토론 면접, PT 면접, 심층 면접입니다. 심층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조화 면접이고 토론이나 PT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주어진 그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 그 금융 시사나 예금 보험 제도에 관련된 이런 지식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PT 면접 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임원들이 면접관으로 참여를 해서 종합적인 면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 안내 마지막입니다. 저희는 이제 사회 형평적 채용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우대 제도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 살펴보시고 그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면 우대 제도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우대 사항이나 가점 등은 아직 그 하반기 채용 공고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추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예금보험공사 채용 설명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인재경영실 최철규 대리라고 합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 공사 소개 및 채용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캠코는 국민의 안정을, 기업의 활력을, 국가자산의 가치를 더하는 리딩 플랫폼으로서 부산에 본사 소재지를 두고 총 12개의 지역본부를 통해서 현재까지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 공적 자산관리 전문기관입니다. 캠코는 1962년 성업공사라는 사명으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계속적인 사업 확장을 통해 현재에는 가계 지원 사업, 기업 지원 사업, 그리고 공공재산 가치 제고 사업을 총 3가지로 크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 공사 소개는 최대한 간략하게 마치고 지금부터는 저희 공사의 채용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재상입니다. 저희 캠코의 인재상은 미래에 도전하는 인재, 포용하고 존중하는 인재,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총 3가지인데요. 아무래도 저희 공사의 업무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고 또한 이로 인해서 요구하는 역량이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지원자 여러분들께서도 본인의 역량이 어느 인재상에 가장 부합하는지 한번 생각하시고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캠코는 채용형 청년 인턴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임용된 뒤에 약 3개월간 실제 부점에 배치되어 근무를 마치고 나서 전환 PT 등의 여러 평가 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의 경우에는 자진 퇴사자를 제외한 전원이 모두 전환된 바 있습니다. 네, 저희 캠코의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 필기 전형, 그리고 2차례에 걸친 면접 전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 5급 직원은 한국사 2급 이상, 그리고 6급 직원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 4급 이상의 자격만 갖추면 불성실 작성자를 제외한 모든 분들께 필기 전형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실제로 제출되었던 자기소개서 문항을 살펴보면 저희 캠코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입사 후 포부,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험과 이를 통한 역량, 그리고 여러분들의 갈등 관리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물어보는 문항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필기 전형입니다. 5급 직원 같은 경우에는 직무 수행 능력 평가로서 경영, 경제, 법, 건축, 전산 등의 전공 시험을 치르고 6급 직원의 경우에는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또한 공통적으로는 10문제의 공사 직무 관련 문제를 출제하고 있고 또한 인성검사를 개별로 실시하여 보다 공사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면접 전형은 2차례로 나뉘는데요. 1차 면접은 NCS 직무 역량 면접으로서 심층 면접, PT 면접, 상황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고 2차 면접은 인성 면접으로서 임원진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러한 채용 절차를 준비하는 데 있어 여러분들께서 정보 수집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는데요. 저희 캠코는 공식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공식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 그리고 웹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이트들을 적극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각 전형별 준비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서류 전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모든 분들께 필기 전형 기회를 드리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작성한 서류는 여러분들의 최종 면접까지 계속해서 들어가는 서류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히 작성해 주는 게 중요한데요. 무엇보다 캠코의 경우에는 굉장히 업무 범위가 넓고 이로 인해 요구하는 역량이 많다 보니 단순히 여러분들의 경험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역량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역량이 실제 공사에 입사했을 때 어느 직무와 연결될 수 있을지 연결해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한 번쯤은 면접관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서류가 여러분들의 강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지, 구조화는 잘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필기 전형입니다. 필기 전형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왕도라고 말게 할 수 없겠는데요. 조금 개인적인 팁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필기 집중 기간을 가졌던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개념 공부를 꾸준히 하다가 좀 연간 채용 계획이 공개됐을 때부터는 객관식 문제풀이를 시작하고
그리고 저만의 개념집을 만들어서 조금 필기시험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던 것이 끝까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6급 직원 같은 경우에는 NCS 시험을 보게 되는데 NCS 홈페이지나 아니면 시중에 나와 있는 다양한 문제집들을 통해서 여러 문제 유형들을 익혀보고 스스로의 강점과 양점이 무엇인지 전략을 세워나가면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1차 면접인데요. 1차 면접은 총 3가지로 나뉩니다. 심층 면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전에 작성한 스피치 자료를 통해서 약 3분간 여러분들을 스토리텔링 하시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경험이나 역량들을 최대한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입사지원서에 기재했지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나 아니면 미처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면접관분들을 어필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PT 면접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공사 직무와 관련된 주제가 주어지고 이에 대한 PT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를 준비하는 팁이 있다면 평소에 다양한 시사 이슈나 공사와 관련된 뉴스를 정리하고 이러한 소식들이 저희 공사의 사업과 미래에 있어서 어떠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황 면접은 저희 공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제로 마주할 수 있는 민원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치 판단 능력을 판단하는 시험 역량인데요. 이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인성이나 직무 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고 여러분들의 가치관에 맞춰서 일관된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는 인성 면접을, 임원진 면접을 치르게 되는데요. 입사지원서 기반의 역량 면접으로서 다대다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인당 주어지는 시간은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어필하고 싶은 핵심 역량을 짧은 시간 동안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바른 자세로 그리고 바른 발성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함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공사 소개와 채용 설명회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할 만한 내용들 제가 대신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 잘 들어봤는데요. 먼저 기술보증 기금부터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내용 들어보니까 융합형 인재라는 내용이 딱 귀에 들어왔어요. 왜냐면 친구들이 듣자마자 이거 어떻게 해석하란 말이야 하는 부분이 융합형 인재거든요. 그래서 과연 융합형 인재를 평가하는 거는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술보증기금으로 입사하시게 되면 수행하는 직무 중에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 직무의 경우에는 대다수 수행하시는 직무가 기술평가와 기술보증을 동시에 수행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가지고 있으신 기술도 평가하셔야 하고 또 기업의 사업성도 평가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종합적인 역량이 필요해서 저희가 융합형 인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자기소개서 작성 시나 아니면 면접 진행 시에 이러한 역량을 모두 갖추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혹시 내가 어떤 특별한 한 분야에만 강점이 있다 하시면 그 부분을 위주로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가 입사 후에도 이 같은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가진 강점을 위주로 좀 말씀해 주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가점 요소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 가점 요소들이 약간 중복이 되는지가 궁금했어요. 예를 들어서 한부모 과정 같은 경우 3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년 인턴 지원하면 또 3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두 개가 또 중복이 되는 건가요? 중복이 돼서 반영이 되지는 않고요. 카테고리 안에 청년 인턴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다양한 5가지 항목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서요. 그 중에 하나에 해당되시면 3점 가점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중복되신다고 하더라도 중복은 적용되실 수는 없습니다. 중복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예금보험공사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채용 설명회를 들어보니까요. 이번에도 어려운 전형이 2개가 또 딱 있더라고요. 토론과 PT 부분이 있는데 간단하게 어떤 주제가 좀 나오고 어떤 부분을 좀 보려고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면접 주제로 어떤 것들이 주어지냐라는 지원자들의 그 질문이 많아서 이미 예금보험공사 유튜브에 5분 만에 알아보는 면접 꿀팁인가? 거기에 전년도 그 면접 주제들을 다 지금 공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너무 좋다. 주제를 공개해놨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토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말 일반 그 시사적인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고요. 그 금융 시사에 관련된 문제도 당연히 출제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건 고령 그 금융 소비자들을 위해서 어떠한 그 제도나 정책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고 그 PT 면접 같은 경우에도 그 예금보험 제도나 금융 시장에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그 주어질 수 있어서
한번 그런 부분으로 많이 뭐 스터디나 아니면 뭐 경제신문이나 이런 걸 많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령자를 위한 제도 같은 걸 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예시 중에 하나 있죠? 예. 그럼 만약에 아이디어가 중요한 건가요? 아니면 나의 근거가 또 중요한 건가요? 어떤 거를 좀 살펴보시는 거예요? 평가 요소에 있어서? 이게 토론이냐 아니면 그 PT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네. 토론 같은 데는 아무래도 저희 그 인재상 가운데 소통 능력을 많이 이제 보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내 주장과 타인의 주장을 어떻게 그 조율해 나가고 어떤 합리적인 그 뭐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지 이런 부분을 많이 보시는 것 같고요. 그 PT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을 이제 평가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어떠한 논리적 사고를 가지고 어떠한 아이디어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채용 설명회 듣다가 특별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상황 면접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이거는 왜 있는 겁니까? 네, 이제 아무래도 저희 공사 같은 경우에는 입사 지원자분들도 많은 정보를 들으셨겠지만은 타 금융 공기업에 비해서 민원 상황이 굉장히 자주 발생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원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이러한 상황들을 헤쳐나가는지를 확인하는 이제 전형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국유재산의 변상금이라고 해서 국유재산을 이제 허가받지 않고 사용하시는 분들께 이제 과징금 성격으로 이제 부과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거를 부과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민원인 분들이 이러한 우편물을 가지고 사무실에 찾아와서 뭐 소리를 지른다, 뭐 이런 상황이 주어질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이러한 좀 대처 방안을 세우는 데 있어서 좀 인성적으로 예를 들어서 좀 공감을 해준다, 아니면은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라고 해서 좀 인성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니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근거 법률을 찾아봤거나 아니면 공사 업무에 관심이 많다면은 이러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해결해드리기 어렵습니다라고 답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이나 직무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인 관점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꼭 어떤 한쪽에 답이 있는 건 아니네요. 네, 아무래도 좀 업무적으로 답변이 정해져 있는 저희가 직무는 최대한 피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입사 지원자분들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대처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본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친구들이 이제 후기를 주면서 제가 이런 상황을 부여봤는데요, 제가 너무 칼같이 자른 것 같아요 이러면서 걱정하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꼭 그렇지만은 않다. 네, 공감도 필요하고 어떤 딱 정확히 원리 원칙을 지키는 부분도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통 질문 제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설명회를 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자랑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회사 이런 것들 참 좋아요,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 보증부터 직원 복지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랑할 만한 복지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 자랑으로 할 수 있는 복지제도라고 하면 저희는 주택자금 대여라든지 임차사택 제공, 아니면 합숙소 운영과 같이 좀 격직근무하시는 직원들을 배려하는 복지가 좀 잘 마련되어 있는 편입니다. 이외에도 의료비나 건강검진비 지원, 그리고 자녀 학자금이라든지 그런 지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업무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많은 환경 제공하는 편입니다. 지방 근무를 할 때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근데 반면에 그러면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드는 생각이 나를 지방으로 보내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연계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할게요. 순환근무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네, 저희 원칙적으로는 2년에 한 번씩 순환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아무 기준도 없이 전국 순환을 하시는 건 아니고 주로 본인의 희망이나 연구지를 고려해서 순환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저희가 또 본점이 부산에 있지만 전국에도 영업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산 본점 또는 전국 영업점에서 근무하시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떤 복지가 있나요?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좀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매월 격주로 2일 정도 근무 시간을 조정을 해서 금요일에 오후 4시면 퇴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문화를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이용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워라밸을 좀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것들은 또 없나요? 다른 거는 뭐 일반적으로 복지 포인트나 아니면 건강검진 이러한 일반적인 것들은 다들 비슷하게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슷하게 다 있다. 자, 워라밸 나왔으니까 같이 함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나는 야근을 여태까지 몇 번 정도 했다. 일주일에 야근 어느 정도 합니까? 뭐 바쁜 업무 아니고는 저희도 빨리 퇴근하는
분위기고 또 특히 저희가 수요일마다는 가정의 날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시가 되면 거의 모든 직원들이 다 칼퇴하는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금요일은 가족과 함께하는 날이고 네. 수요일은 가족의 날이고 네. 그래서 빨리 퇴근하는 거를 장려하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볼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다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복지를 갖고 있나요? 사실 그 공공기관들은 여기서 다들 이제 하나씩 말씀해 주셨지만 이 특별한 이제 복지제도를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그 굉장히 제가 생각했을 때 예금보험공사 복지의 장점은 그 근로기준법이나 아니면 각종 이제 법령상 그 지원되고 있는 복지제도가 있으면 이제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제도가 있어도 그 사용을 못하거나 운영을 하지 못하는 그런 그 분위기가 많다고 들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도들을 정말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그 좋은 점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것을 일단 100% 쓰는 것도 매우 힘든데 우리는 100%다 하고 있다. 육아기 그 단축근무 제도라든지 뭐 육아휴직이라든지 뭐 여러 이런 제도들을 저희는 정말 다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내 지인 중에 주변 동료들 중에서 남성이신데 육아휴직 쓰신 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실제 풀로 다 쓰시는 경우 있어요? 예, 그 남성 중에서도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하시는 분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진짜 좋은 건데, 예, 그런 좋은 문화 갖고 있다 이렇게 확인해봤고요. 자, 다음 한번 어떤 복지 갖고 계십니까? 네, 저희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경우에도 임차사택 제공이나 뭐 직원 대출 제도 등 저희 뭐 다른 기관 분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공사 역시 조금 더 특출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공사도 아무래도 부산으로 이제 지방 이전을 했다 보니까 서울에서 거주를 하시면서 부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적으로 마련된 유연근무 제도가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규정으로만 마련된 게 아니라 실제로 스스로의 근무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을 해서 금요일에는 예를 들어 뭐 4시에 퇴근을 해서 KTX를 타러 올라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문화가 잘 정착돼 있다 보니까 꼭 이러한 격지 근무자가 아니어도 나는 좀 어떠한 학원을 다니고 싶다라고 하면은 좀 근무 시간을 스스로 조정해서 조금 일찍 나오고 조금 일찍 퇴근해서 좀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근태 제도가 굉장히 잘 발달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 뭐 복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현직자로서 나는 이것 때문에 우리 회사가 너무 좋다, 계속해서 다니는 것 같다라는 딱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복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먼저 우리 거꾸로 한번 볼까요? 예. 네. 일단은 저희 공사는 아무래도 다이나믹한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사실 공기업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안정적이고 그리고 다소 조금 이런 사기업에 비해서 좀 안정된 상황에서 근무하는 걸 원해서 많이 지원을 하실 텐데 사실 저도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한 직무만 하다 보면은 좀 매너리즘에 많이 빠지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전문성을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에 많이 빠졌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이동이나 직무 이동을 통해서 리프레시할 수 있는 경험이 굉장히 많이 이제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한 직무를 하다가 실제로 이동을 하면서 조금 동기부여를 많이 받고 저희 공사에 대한 애사심이 조금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직무를 순환하는 게 안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직자분께서는 너무나 잘 맞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요?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한 직무를 오래 하다 보니까 내 좀 역량 개발에 있어서 이게 너무 이미 다 완성이 되지 않았을까. 이제 좀 매너리즘에 많이 빠졌었는데 좀 타 직무 그리고 타 지역에 발령을 가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새로운 업무를 하면서 조금 스스로 많이 개발했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취준생들이 걱정하거든요. 내가 한 직무를 하다가 이동하는 것이 그럼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지금 이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예.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산관리공사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국 순환근무를 하게 되잖아요. 네네. 관련 기준이 어떻게 되고 실제로는 현재 순환근무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네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공사도 일단 일반 재직 직원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 이제 직무 이동이나 이제 지역 이동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신입 직원 같은 경우에는 짧은 기간 동안 1인 2직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1년이나 2년 내에 2가지 직무를 경험하거나 아니면은 지역본부와 본사 직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이를 고려해서 인사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에 이 두 개 직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2년에 한 2개 직무 정도는 경험하는 직원들은 꽤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되는 제도 아닌가요? 한 개 직무를 다 소화하는 것도 쉽지 네네. 않을 텐데 그 두 개 직무라는 기준을 세운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네. 일단 아무래도 저희 공사의 경우에는 사업이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특히 신입 직원 같은 경우에는 좀 한 직무에만 매몰될 경우에 나중에 조금 인사 이동이나 아니면은 좀 승진 발령 시에 조금 좀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이를 통해서 좀 1인 2직무 원칙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경험을 좀 얻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좀 스스로의 경력 개발을 미리 좀 짜놓을 수 있게 하는 데 좀 원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루트를 경험함으로써 본인의 커리어를 좀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넓혀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자, 예금보험공사 현직자분께서는 나는 우리 회사 왜 다닌다? 예금보험공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사람이 다들 괜찮습니다. 일단 예금보험공사를 택하시는 분들 인적 구성 자체가 성품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다들 차분하시고 큰 욕심이 없으시고 뭔가 이렇게 화가 나도 이제 화를 많이 안 내시고 그래서 이제 저도 제 동기들이랑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사람이 좋아서 회사를 다닌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람을 넘어서 이제 조직 구성원들이 그래도 나름 굉장히 사명감 있으신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런 얘기를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한 3번 정도 들었는데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그 예금자 보호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 정말 되게 오그라드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한 사장님 3분이 저한테 각각 한 번씩 하셨어요. 진정성이 네. 정말 있네요. 그냥 그런 걸 이제 한번 느껴보면 우리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그래도 사명감도 있고 업무에 대한 진정성도 있으신 분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부분 때문에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멋있는 회사 같아요. 실제로 이제 신입사원들이 회사 들어가면 막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위에 분들이 뭐 그런 얘기 잘 안 하시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해 막 이러시거든요. 근데 내가 하는 일이 예금자를 도와주냐 이렇게 묻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진정성 있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인재상 관련돼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서명금융진흥원 현직자분께서는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회사에? 일을 하면서 사실 일이 힘든 거는 다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하는 일이 남한테 큰 도움을 주면 그건 참 좋은 거잖아요. 저희 기관은 아무래도 어려운 계층들을 위해서 어떤 상품을 기획하고 또 실제로 상담을 지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들이 남한테 큰 도움이 되고 그 도움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보람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본은 어떤 것들이 참 매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생각하는 저희 기관의 매력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매력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을 주로 지원하는 업무를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술력이 있는 업체를 잘 선별해서 기술 평가를 통해 보증을 지원했는데 이 업체가 많이 성장했다. 그럴 경우에는 정말 보람을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가 하는 업무에 보람을 느끼는 게 첫 번째 장점인 것 같고 두 번째 장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영업점에서 이제 기술 보증 및 기술 평가 업무를 수행하시게 되면은 본인이 주도적으로 담당 업체를 결정해서 이 담당 업체에 대한 처음부터 끝까지를 책임지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 신입 직원으로 입사를 하시게 되면 보조하는 업무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불만이신 경우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담당한 업체는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컨트롤할 수 있다 하면서 이제 보람을 느끼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딱 입사를 했을 때 한 개 기업, 몇 개 기업이 매칭이 되면 그 기업의 일련의 과정을 담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뭐 만족감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는 것도 있겠지만 그럼 상대하시는 분들이 기업 대표이신 거잖아요. 좀 어려움은 없으세요? 기업 대표님들이라고 해서 어려운 점은 없고 오히려 기업 대표님들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 회사에 대해서 기술과 사업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오히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고 또 신입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입사 후에는 주로 선배들과 함께 다니면서 고객을 응대한다든지 아니면 업무를 수행하시기 때문에 업무 숙련도가 좀 향상되실 때까지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까 사람이 너무 좋았어요.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채용 설명에 인재상 뭐 융합형 인재, 전문가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요. 기업 내 실제 인재상은 어떤 게 되는지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채용 설명회 때 보여주는 인재상도 한 3-4개 있잖아요. 그거는 좀 보여지는 인재상인 것 같고요. 여기 계신 현직자들 모셨으니까 내가 함께 일하는 우리 인재들의 공통점은 이런 거다.
한 가지씩만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술보증부터 할까요? 네. 저희 이제 인재상은 융합형 인재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업무에 잘 적응하신 분들의 특성을 보면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융합형 인재가 인재상인 만큼 실질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또 학습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발전해 나가시는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기업 대표님들이 고객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업 대표님 상대한다는 마음으로 항상 긍정적이고 좀 친절하신 분들이 잘 적응하고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친절함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차장님만 봬도 정말 친절하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다양한 것에 관심을 많이 둔다. 이건 어떤 의미예요? 실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취미생활도 다양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시나 봐요. 네. 취미생활 부분도 그렇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공계 인재도 채용하고 있는데 내가 이공계 인재라고 해서 내 전공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재무나 회계, 법과 같이 다른 분야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좀 더 인재상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실제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네, 저희도 이제 인재상 같은 경우에는 소통, 전문성, 책임감 요 세 가지를 뽑고 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그 선한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대한 그 강한 긍정적인 믿음이 있는 이런 인재를 굉장히 선호하시고 또 한 가지 아까 그 기보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도 학습하는 인재를 굉장히 원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회사 내부에서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하실까 싶으실 정도로 그 스스로 학습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 금융시장 분석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뭐 계속 논문 같은 걸 찾아보시기도 하고 어떤 전문 자격증을 회사에서 그 취득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자비로 뭐 심지어 대학원까지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계속 그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 학습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그래도 회사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 높은 그 신뢰를 얻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돈을 다루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들 학습을 많이 하는 분위기일 거예요. 특히나 더 학습을 많이 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많이 보이는 인재상은 조금 더 적극적이고 그리고 긍정적인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인사 발령이나 아니면 뭐 직무 이동으로 인해서 이동이 굉장히 잦은 편이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조금 긍정적인 마음으로 새로운 사람분들과 그리고 새로운 직무에 잘 적응하고자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적으로는 저희가 민원 상황이 많다 보니까 좀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를 하다가 예상치 못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럴 때도 너무 당황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않고 조금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일을 어떻게 해결할지 좀 많은 방안을 좀 고심하시면서 좀 최대한 민원분들께 따뜻한 마음으로 일을 해결하고자 노력해 주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뭐 좋은 점, 복지, 그다음에 어떤 게 매력이냐 막 물어봤지만 이걸 보는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뭐 그건 다 좋은 건 알겠고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들어가냐 혹은 안 좋은 점 뭐가 있냐 이런 게 더 궁금해요. 다들 뭐 신의 입장이라고 불리는 곳이기 때문에 자 이번 시간에는요 다들 인사담론 하기 이전에 뭐 다른 직무도 겪어봤을 테고 하실 텐데 주변에 들은 이야기도 좀 있을 거고 나는 이 부분은 입사하기 전에 고려를 좀 해야 된다. 어떤 부분에 스트레스를 좀 받는다. 단점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신입분들이 이제 부서에 배치를 받게 되면 가장 신입다운 업무를 하시게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뭐 부서마다 좀 다르기도 한데 신입이라고 해서 꼭 쉽고 또 뭐 간단한 업무만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직접 센터에 가서 좀 실무적으로 상담을 하고 고객분들을 응대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나는 처음부터 쉽고 좀 간단한 업무만 할 거야 라는 생각은 하시기보다는 내가 다양한 업무 영역에서 좀 난이도 있는 업무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금보험공사는 신입사원이 입사를 할 경우 어떤 부분을 좀 미리 염두하고 입사를 해야 될까요? 저도 이제 많이 겪었던 이제 어려움인데 그 예금보험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 업무가 이제 전문화되어 있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신입 직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친절하게 어떤 그 업무를 가르쳐 주는 이제 분위기는 아닙니다. 뭐 쉽게 한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입사하자마자 이제 다른 회사 출장을 갈 일이 있었는데 출장을 갔는데 그냥 저에게 아무도 무엇을 해야 된다 가르쳐 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그 눈치껏 조금 자신의 일을 해야 하는 분위기 이런 문화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이제 주어진 규정을 좀 숙지하고 기존에 어떤 이제 업무를 수행을 했는지 그 내용들을 좀 보고 스스로 좀 학습하고 공부한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걱정하지 않으시고 만약에 입사를 하신다면 그 마음가짐을 좀 단단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놀란 게 하나 있네요. 뭔가 내가 모를 때 볼 게 있고 학습할 게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좀 대단한 거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저희 공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취준생의 입장에서 금융공기업을 준비할 때는 사무실에 앉아서 좀 전화를 하면서 좀 차분하게 서류 작업을 하는 이제 광경들을 많이 상상을 했었는데 제가 실제로 최종 합격을 하고 부점에 배치되자마자 밖에서 큰 소리가 나서 나가 보니까 이제 민원인 분께서 굉장히 화가 나신 상태로 이제 소리를 지르고 계셨습니다. 사실 저희 사무실 광경이 물론 후선 부서에서는 제가 상상했던 그런 금융공기업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 이제 핵심인 현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창구로 운영되다시피 하면서 이제 많은 민원인들이 이제 때때로 찾아오시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준비하시는 입장에서도 저희가 상황 면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확인하다시피 이러한 민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입사하고 나서도 좀 얼마든 잘 헤쳐나갈 수 있다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현장에서 근무하신 적 있으세요? 예, 저도 현장에서는 근무했었어요. 그때 혹시 생각나는 에피소드 있으십니까? 이런 컴플레인도 받아봤다. 이런 컴플레인 제가 이제 조금 악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출장을 나가서 여기는 네. 나라 땅입니다라고 이렇게 팻말을 바꿔 갔는데 거기에 글씨를 너무 못 쓰셨다고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좀 화를 내셨던 분이 진짜요?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분들도 계시구나 하시면서 좀 글씨는 요즘엔 잘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양한 그런 스트레스가 많이 있으실 텐데 혹시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좀 있나요? 예, 저는 사실 그게 좀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뭐 헬스장 가거나 아니면 밖에서 뭐 뛰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 혼자서 뭐 코인 노래방을 가거나 그러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듣습니다. 코인 노래방. 네. 자, 이제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번 알아본 것 같은데요. 정말 궁금한 건 그럼 어떻게 들어가냐 이 부분이겠죠. 자, 이번 채용 관련돼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전에 각 인사 담당자님들도 결국은 예전에 입사를 하신 선배잖아요. 실질적인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나는 공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 금융공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었다. 내가 했었던 노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회사를 떠나서 선배 입장에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사 담당자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필기 전형이나 면접 전형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통적인 노력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경영직렬 같은 경우에는 뭐 회계학이나 아니면 재무관리학을 공부를 하고 면접 같은 경우 뭐 스터디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하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PT 면접을 준비하는 데 있어 실제로 우리 공사가 어떠한 PT를 만들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사 PT를 실제로 뭐 정부에서 발표하거나 이런 사례들을 찾아서 우리 공사는 이러한 인재상을 원하는 것 같다라고 좀 스스로 저에 맞춰서 준비를 했던 게 조금 차별화된 준비 방법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인재상에 맞게끔 생각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단순히 면접 과정이 아니라 입사한 선배분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PT를 만들고 뭐 정부 기관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지 실제로 자료 수집을 했던 게 좀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예금보험공사 선배님은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영직렬로 이제 시험 준비를 했기 때문에 회계사 시험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필기 시험을 같이 준비를 했고요. 사실 근데 금융공기업들의 특징이 이게 필기보다도 오히려 이제 면접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면접 배수가 높고 그 2배 정도 되기 때문에 그 2배수, 4배수 정도 되기 때문에 좀 높은데 그 면접 같은 경우에는 방금 이제 캠코에서 그 채용 담당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회사가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뭐 PT나 그 보도자료나 이런 걸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예금보험공사를 이제 한정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예금보험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설립의 근거가 되는 어떤 그 전공 서적들이 있습니다. 뭐 정운창 교수님이 쓰신 예금보험론이라는 책도 있고 또 예금보험공사에서 그 번역 출판한 책들도 있어요. 뭐 정면돌파라는 책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자료들을 한번 면접 전에 읽고 오시고 공부를 하고 오시면 굉장히 이 회사에 대한 관심도 컸고
이 회사에 대해서 무언가 이제 많은 준비를 했구나라는 걸 이제 면접관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좀 많이 찾아서 보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준비를 좀 하셨습니까? 저희도 아무래도 그 자신의 모습을 좀 드러내고 나의 역량을 가장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면접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면접을 보실 때 사실 말을 또박또박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맥락을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많이 스터디를 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스터디를 통해서 말하는 연습을 많이 연습을 했었고요. 또 본인이 하는 모습을 뭐 영상을 찍어서 본다든지 아니면 말투를 좀 고친다든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맥락에 있어서 그러한 거를 글이나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면접 과정에서 자신감 있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면접 전형을 좀 더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네, 저도 기술보증기금 입사를 준비하면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융합병 인재가 인재상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공 분야는 어차피 지원자분들께서 하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스터디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지원자들과 함께 의견을 좀 교환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면접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이제 다들 열심히 필기 준비했기 때문에 뭐 그 필기를 넘어가신 것 같은데 그럼 면접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면접에서 내가 받은 질문 이것들이 있었다. 한 가지씩만 좀 이야기해 주시면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친구들이 그나마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질문 받으셨어요? 저희는 기억에 남는 질문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청렴에 관한 질문이 가끔 나오고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본인이 자금상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실질적으로 청렴한 길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잘 덮고 넘어가는 길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청렴한 대답을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좀 궁금한 게 그 인사 담당자로서 사실 답정너잖아요. 거기서 저는 살짝 고민하다가 넘어갔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많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 최근 면접은 구조화된 면접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어지는 면접을 좀 많이 여쭤보는 편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솔직한 속마음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식상한 주제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주제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청렴에 대해서 1단계를 물어봤지만 그 다음 2단계, 3단계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본인이 어떻게 했는지 제대로 청렴하게 그리고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함정에 빠지기 쉽다. 잘 준비해라. 아니죠? 청렴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면접 때 어떤 질문 받으셨어요? 기억에 남으시는 거 있으십니까? 사실 토론 면접 같은 경우에는 기억이 안 나고요. 네. 그리고 일반 경험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센터에서 민원 업무를 응대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그런 질문을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직무에 대해서 공개하면 잘 알 수가 없는데 질문하니까 답변을 해야 되고 준비 방법이 좀 궁금해요. 그러한 경우에는 사실 내가 경험을 최대한 녹여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사실 취업하기 전에 고객을 많이 뵐 기회는 많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인턴을 통해서 일부라도 고객을 응대했던 경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일부라도 고객을 어떻게 응대하는 노하우를 길렀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의 경험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들을 녹여내서 잘 응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적이진 않지만 내 경험에 있는 거를 간접적으로라서 표현을 해준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예금보험사 담당자님 어떤 질문 받으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 짧은 전직이 있어서 이제 왜 이직을 하는지 이직 사유에 대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근데 보통 이제 이직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직 사유에 대한 답변을 하나만 준비를 해갑니다. 근데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요즘은 이제 면접이 다 구조화 면접에 대해서 꼬리 질문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직 사유에 대한 질문이 2개, 3개가 나올 수 있어요.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대비를 좀 친구들이나 아니면 스터디 그룹이나 이걸 통해서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면접 답변 중에 저 같은 경우에 회계 역량을 준비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민원 관련 역량도 길렀고 이런 식으로 어필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면접관 분께서
근데 그러면 굳이 왜 다른 공사가 아니라 왜 굳이 캠코에 오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때 아무래도 저희 캠코에 대해서 좀 왜 캠코에 가고 싶어 하는지를 어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동안 제가 준비했던 저희 공사 다양한 직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좀 만족해 하셨던 경험이 있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왜 다른 금융 공공기관이 아니라 저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원하는지를 조금 초점을 맞춰서 준비하는 게 저희 뭐 다른 공사나 아니면 저희 뭐 기술보증기금도 마찬가지시겠지만은 좀 거기 맞춰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그 부분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다른 공기업도 다 지원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실 텐데 나는 캠코에만 딱 가야 되는 이유를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실례가 안 되신다면 간단하게 어떻게 좀 답변하셨는지 네. 공유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사실 제가 좀 이전 단계에서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분하고 이런 성격도 있지만은 한 곳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뭐 밖에 출장, 그러니까 운전해서 드라이브 나가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좀 직접 사람을 만나서 좀 이야기해보는 데 굉장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출장 업무나 민원 상담 업무가 많은 캠코에 좀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네요. 나의 강점과 나의 성향을 빗대어서 같이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이야기하는 거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채용 관련돼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각 회사별로 특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회사는 이런 부분에 특히나 좀 주의해서 지원하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더 공부를 많이 하시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공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경영이나 경제 등에 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입사하시고 나면 사실상 근거가 되는 거는 법령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규정 법률에 따라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어필하시는 것도 좀 중요하실 것 같아요. 네. 예금보험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필기 전형 점수가 2차 면접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필기를 좀 많이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유사하게 그 면접에서 내가 어떤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예금보험공사와 예금보험제도에 대해서 얼마나 더 많이 잘 알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미리 공부하고 오시면 좋은 점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필기 전형에 공통 과목이 있는데요. 그 공통 과목에는 저희 서민금융진흥원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정관이나 시행령 이러한 법률 문항들이 일부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단기간에 습득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공부를 하실 거면 좀 미리미리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저희 기관에 들어오실 분들이라면 그러한 법률들이 어차피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니까 미리 내용을 봐주시면 좀 높은 점수를 얻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기술보증기금 같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은 모집 분야별로 나누어서 치르시게 됩니다. 경영이나 경제 전공을 하셨다면 그쪽에 전공시험을 치르시게 되겠지만 이공계라든지 기타 전산직렬 같은 경우에는 직무 상황과 관련된 논술평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직무를 수행하게 되실지 미리 좀 준비를 하신다면 필기뿐만 아니라 면접, 서류 전형, 전 전형에 공통으로 통틀어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궁금한 게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도 너무나 많은데 시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현직자 입장에서 우리 취업준비생들에게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금융공기업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불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기 전형 준비 기간도 굉장히 길고 그리고 필기 전형에 합격한다고 해서 면접 전형에서 반드시 합격하라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불안하실 텐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셨는지는 이후에 채용 절차에서 충분히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안함을 줄이시고 열심히 앞으로 정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한때 이제 금융공기업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불안했던 시기가 있는데 사실 공부하면서 많이 불안하고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이제 들 수도 있는데 저랑 이제 제 친구들 이제 사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때 그렇게 공부한 걸로 금융공기업을 간 친구들도 있고 결국 이제 다른 곳에 이제 취업한 친구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실패했던 분들은 한 명도 없거든요. 그리고 다른 회사 다니는 분들도 저보다 훨씬 높은 연봉 받으면서 만족하면서 잘 다니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겪고 있는 불안의 시간을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고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취업 준비생 분들이 취업을 준비하시면서 힘든 것도 있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간이 길어지면서 공백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너무 그 공백 기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내가 그 공백 기간 동안 부족한 점을 좀 보완을 하고 어떻게 보완했는지를 잘 면접 과정에서나 아니면 입사 지원서에 녹여내시면 그 과정은 충분히 소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꼭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취업 준비하는 게 안 그래도 어려웠는데 조금 더 어려워지신 것 같습니다. 채용 정보를 어디서 알기도 힘들고 또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게 맞는 길로 가는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기술보조기금 입장에서도 지원자분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는지 잘 이해하기 때문에 준비하신 만큼 모두 보여주시고 가실 수 있도록 채용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불안함을 좀 줄이시고 본인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금융권 취업을 꿈꾸는 여러분들의 꿈,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융권 취준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화이팅!